네, 지금부터는 10월 둘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 한번 챙겨봐 주시죠. 네, 10월 10일은 이제 월요일은 EU에서 10월 센틱스 투자자 기대 지수가 발표되고 그날 공교롭게도 이제 한국, 일본, 대만이 다 휴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10월 11일은 OECD에서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되고 이제 메타 플랫폼주죠. 네. 이 페이스북 예. 거기서 메타 커넥트라는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부터 일본이 외국인 무비자 여행객을 이제 그 개별적으로 입국을 허용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10월 10일은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이 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선 9월 FOMC 회의로 이게 좀 공개가 되고요. 9월 FOMC.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신라젠 상장 폐지 여부가 그날 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10월 13일은 이제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한국에선 그날 이제 옵션 만기일이 예정돼 있고 10월 14일 금요일 날은 중국에서 9월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미국은 이제 9월 소매 판매, 또 미국에서 10월 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각각 발표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예. 이번 주 증시에서 주목할 변수 몇 개 보이는데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이번 주는 이제 모든 게 물가입니다. 네. 뭐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아마 다들 눈여겨 보실 것 같은데 13일 날 발표되는 이제 소비자 물가고 예상을 8.1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네. 어떻게 나올지 보시고 우리 시장에 이제 금요일 날 반영이 네, 되겠죠. 금요일 날 반영되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또 중국에선 9월 달 생산자 물가 지수. 이게 보통 미국 소비자 물가에 선행을 하니까 그것까지 좀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또 아마 그 전날이죠. 13일 날 전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전에 또 금통위에서 네. 금리 결정하는데 아마 빅스텝을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실제로 빅스텝이 나올지 좀 지켜보시면 좀 0.5% 포인트 올린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도 좀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의 물가라든가 이런 네. 것들 설문조사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예. 또 사람들의 심리가 좀 어떤지 소비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뭐 경기 지수라고 봐도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쨌든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를 알 수 있어서 중요한 좀 데이터 같고 개별적으로는 이제 메타 플랫폼주가 그 메타 커넥트 이벤트를 개최를 해요. 10월 11일 날. 네. 근데 워낙 이런 메타버스나 이런 관련주들 주가가 워낙 안 좋았잖아요. 근데 과연 이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주 주가가 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관련된 또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하니까 그럼 인터넷 주들한테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네, 있겠네요. 또 여기 메타 커넥트에서 아마 이번에 그 아마 VR 기기를 발표할 것 같아요. 아, 거기에 또 주요 부품을 또 한국 기업들이 좀 납품을 하니까 예.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나라 IT 기업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10월 11일 날 그 이벤트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8월에 8.3%보다 낮거나 또는 뭐 7%대로 만약에 나와주면 이거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겠죠. 네, 당연히 뭐 이게 7%자가 보이면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8자랑 7자랑 이제 느낌 자체가 다르거든요. 근데 일단은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8.1인데 네. 아마 대부분 8.1 근처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이게 7자까지는 보지는 않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시장은 그렇지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수치로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예상보다 또 높게 나오면 네. 시장은 또 한번 정말 아직 멀었구나. 예. 그래서 일부 실망 매물이 나올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저번 달에 나왔던 데이터가 워낙 또 예상을 상회해서 한번 충격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한번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지난달보다는 좀 충격은 덜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지만 시장의 실망은 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반대로 7자가 보이면 네. 시장은 진짜 환호를 하겠죠. 네. 아 진짜 이제 물가 정말 꺾이는구나. 근데 대부분의 이런 이제 미국에서도 나오는 이 데이터들을 보면 이번에 나오는 9월 물가보다는 예. 10월을 좀 기대하더라고요. 10월에는 확실히 7자로 간다. 이게 좀 대부분의 컨센서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왜 그런 데이터들이 좀 많이 나오냐면 작년 10월부터 미국 물가가 확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럼 이게 그때는 그 이 기저 자체가 높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라는 건 전년도 비교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년 10월이 높았으면 상대적으로 올해 10월은 또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기저 효과가 네, 역기저 있다. 효과 생기는 예. 거죠. 그래서 일단 10월부터는 확실히 좀 꺾이지 않을까라는 게 대부분의 컨센서스인데 9월은 어쨌든 8% 이상으로는 대부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만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게 헤드라인도 중요하지만 근원 물가는 높게 보더라고요. 예. 근원 소비자 물가는 이제 에너지나 이런 농산물 가격 제외한 거잖아요. 예. 그거는 6.3에서 오히려 6.5로 올라가는 걸로
오히려 더 올라가는 쪽으로. 좋지 못하네요. 네, 좋지 못한 건데, 근데 이미 시장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정도 나온다고 해서 큰 충격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난달에 나온 데이터는 좀 꺾일 줄 알았는데 올라가 버리니까 예. 충격을 좀 받았던 건데, 어쨌든 이번에 근원 물가지수는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는 거, 네. 그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8월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8.1% 정도로 기대했다가 막상 8.3%가 나오니까 네, 네. 시장이 놀랬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하자면 그 시장이 뭐 기대하는 부분과 놀라는 부분이 딱 중간선. 그러니까 요 정도 나오면은 뭐 큰 충격을 받지 않겠다는 기준선이 대략 얼마 정도일까요? 말씀하신 대로 8.1% 정도일까요? 8.1 정도니까 예상 정도만 나오면 시장은 놀라진 않을 거예요. 예상을 했고, 그리고 고물가가 뭐 당분간 이어지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확인한 걸로는 지난번에도 주거비가 너무 오르잖아요. 예. 이게 당장 꺾일 수가 없어요. 워낙 이제 끈적거리는 그 물가 지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시장도 그때 한번 또 지난달에 한번 큰 충격을 이미 한번 또 받았기 때문에 예상 정도로만, 그러니까 8.1만 나와줘도 예. 저는 시장이 그렇게 나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보다 중요한 건 근원 소비자 물가입니다. 예. 근원 소비자 물가가 6.5 레벨을 또 넘어간다면, 네. 그러니까 지금 예상은 6.5%거든요. 이걸 넘어가면은 시장은 또 한 번 더 실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원 소비자 물가를 좀 보시고, 그 안에서도 제일 우리가 문제로 삼아야 될 건 주거비하고 그다음에 서비스업 물가거든요. 이게 좀 약간 꺾이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와주면 시장은 전체적으로 환호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 좀 참고하시면서 이번에 좀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은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날 또 가봐야 되니까. 예. 일단 물가지수는 시장 기대보다 좀 낮게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금융당국이 이제 10월 중순부터 10조 원 규모의 정한 펀드를 이제 뭐 재가동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뭐 이번에 물가가 좀 높고 시장이 또 추가 폭락한다 이런 어떤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때는 뭐 즉시 투입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렇게 뉴스들이나 이런 거, 뭐 국감에서도 이렇게 금융위원장도 이제 그 국감 증인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인터뷰한 것들을 좀 보니까, 일단 지수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올라간다, 네. 이렇게 올라가면 투입을 안 할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금감위원장도 그랬고, 어쨌든 투입을 고민은 하고 있는데 시장 지표를 보고 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럼 결국엔 이번에 2130이 저점 나왔잖아요. 그걸 깨야 투입이 될 것 같아요. 뭐 네. 예를 들면 2100을 깨든지, 네. 그러니까 한 번 더 폭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번엔 투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수가 뭐 2200, 아니면 또 미국의 지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도 좋고 막 이래가 물가가 좀 안정화돼 가지고 증시가 올라가 버리면 아마 증한 펀드나 공매도 그 금지하는 거, 예. 요거는 다시 그냥 그대로 또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에 달리지 않았나,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어떤 급한 대책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오면 더 좋죠. 더 좋죠. 예, 예. 더 좋은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동안은 계속 이렇게 급락할 때 안전판 역할을 해줄 게 사실은 없었는데, 네. 아무튼 이제는 뭐 계속해서 얘기가 좀 나왔지만, 혹시라도 증시가 급락을 하면 좀 그런 증한 펀드라는 거 이게 투입이 되니까 어느 정도 완충제 역할을 하면 좋겠고, 근데 좀 아쉬운 건 좀 개인 투자분들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좀 선제적으로 좀 해라. 미리 좀 빠진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미리미리 좀 해주면 좋지 않냐, 이걸 원하는데, 또 이 금융당국 생각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 정책을 폈을 때 부작용도 부작용도 분명히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선 급락해야 아마 이걸 투입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작년 8월에 반도체 겨울이 온다 해가지고 반도체 주가를 막 떨궜던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는 오히려 빙하기가 끝나간다 이런 보고서 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이번 3분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0조 8천억으로 많이 떨어졌고 뭐 매출도 76조로 썩 좋지가 못했는데, 이런 어떤 보고서를 낸 논리는 뭔가요? 일단 이제 지난번에는 그때 반도체 업황이 아주 나빴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예. 겨울 온다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 오히려 지금이 빙하기죠. 굉장히 지금 안 좋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제 끝나간다, 빙하기가. 그렇게 했고, 지금 뭐 좋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1년 만에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고요. 뭐 우리나라 IT 기업만 한 게 아니라 뭐 대만의 TSMC도 아시아 반도체 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봤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했던 내용은 뭐냐면 4분기가 바닥 같다. 아. 이제 10월, 12월까지가 이제 업황이었지. 근데 보통 주가는 항상 선행하니까
업황이 4분기에 만약에 여기가 최악이면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죠, 사실은. 그래서 그걸 좀 얘기했던 것 같고 내년 2분기에 반등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의 그 전망은 조금 더 긍정적이에요. 좀 빨라요.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많은 보고서가요. 내년 3분기에 업황 회복을 얘기를 하거든요. 하반기를 하죠. 예. 근데 내년 2분기로 잡았어요. 그러면 한 1분기 더 빠른 거죠. 예. 그래서 근데 모건 스탠리의 또 파급 효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보고서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그 우리나라 IT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고 특히 내년도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수요가 엄청 좋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공급 과잉은 해소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잖아요. 예. 감산 이것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도 항상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업황은 이렇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사이클이 반복된대요. 안 좋으면 투자 줄여서 감산해서 재고 줄이고 다시 올라가고 이 과거 사이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이 재현될 것 같다. 네. 그 논리예요. 그래서 거기다 한 가지 덧붙이면 아시아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고점 대비 한 40% 폭락을 했대요. 가격도 싸졌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하락 여력이 6에서 15%밖에 안 된다. 네. 업사이드가 훨씬 크고 그런 관점에서 이번 하락장에서 오히려 좀 IT 기업들 비중을 늘리자. 그리고 반도체만 얘기한 건 아니고 LG 디스플레이도 좋게 얘기를 해줬어요. 예. TV 시장도 지금 너무나 안 좋았는데 공급이 좀 줄면서 이제는 정상으로 회복될 것 같다. 그래서 반도체와 이쪽 TV 쪽에 대해선 앞으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보고서에 담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신설했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삼성은 뭐 메모리 불황에도 투자는 줄이지 않겠다 하고 있고 또 손정희 회장하고 또 ARM 뭐 M&A를 할지 네네. 지분을 인수해야 될지 이런 일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자금이 들어갈 게 많은데 주주 가치를 좀 높이기 위한 쪽으로 좀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120조나 있으니까 저는 뭐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물론 이번에 ARM 인수가 무산됐다고 하더라고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인수 논의가 없었고 어쨌든 뭐 얘기가 없었다고는 하는데 만약에 인수를 해도 최대 8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쳐도 지금 그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130조 원 정도 돼요. 네. 그래서 뭐 주주 환원을 50조 할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뭐 해주면 좋지만 어쨌든 저는 단 몇 조 원이라도 해주면 그 자체로도 효과가 있다 보는데 그래서 그런 M&A를 떠나서라도 주주 환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 돈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고 근데 저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금액을 떠나서 의지를 좀 보여달라는 거죠. 그동안 왜냐하면 애플에 비해서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에 너무 인색한 것 같다. 네. 배당은 주는데 문제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 지난 4년 동안 사실 없었거든요. 소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가에 더 임팩트가 있는 건 자사주 소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뉴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좀 지시를 내렸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자사주 매입을 할지 배당을 늘릴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이런 주주 환원책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좀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금액이 좀 적더라도 일단 좀 포문을 열어주면 네. 그게 물꼬가 터져서 계속 주주 환원책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은 그 스타트를 안 끊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좀 기대는 하되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 9월 뭐 전기차 판매량이 8월보다 14%나 감소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인플레 감축법 IRA 네. 영향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또 뭐 바이든 대통령이 열린 마음으로 인플레법 협의하겠다 우리 또 대통령실에 네. 친서도 보냈다고 하니까 약간 뭐 나쁜 뉴스와 좋은 뉴스가 혼재되어 있는데 네. 자동차주 지금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번에 근데 명확하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에도 나온 건데 이번에 그 9월 달에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한 거는 IRA 법안 영향은 아니고요. 네. 왜 감소를 했냐면 그 8월 달에 그 전력 반도체 품질 문제 불량이 좀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전기차엔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생산이 원활하지가 않았대요. 네. 울산 공장에서 만들어 수출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품질 물량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생산이 좀 부족했다고 합니다. 9월 달에? 예, 예. 그래서 이 수출 물량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오닉 5가 8월에 1,516대였는데 9월에 1,306대로 좀 감소했잖아요. 그거는 IRA 영향보다는 그 현대차 자체적인 그 전력 반도체 품질 문제였다. 네. 그래서 이번 9월 달 데이터에 대해서는 뭐 너무 IRA 영향으로 보실 필요 없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죠.
이제 10월 달 데이터가 나올 텐데 예. 왜냐하면 이제 이걸 고쳤으니까 10월부터는 또 정상적으로 수출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물량이 이제 안 팔리기 시작을 한다. 네. 그러면 이건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보다 정밀한 데이터는 다음 달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영향을 받았다. 근데 시장에서 걱정하는 건 그건 알겠는데 이 상태로 가면 안 팔리는 거 뻔한 거 아니냐. 이걸 좀 우려하는 것 같아요. 신차 가격도 꺾일 텐데 내연기관차도 판매가 둔화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전기차 보조금까지 못 받으면 네.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뭐 현대차도 지금 마땅한 지금 방법이 없는 거고 그리고 정부도 지금 아직은 얘기가 없는데 그렇다고 또 지금 친서를 보내가지고 네. 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근데 그거는 검토지 결정된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불확실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명확하게 이게 제일 좋죠. 그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네. 현대차를 위해서 사실 이거 법 좀 바꿔야 된다. 예. 여기에 현대차 같이 미국에 공장 짓는 기업은 전기차 요거는 보조금 혜택 줘야 된다. 예. 법안 발의했거든요. 이게 통과되면 제일 좋죠. 근데 중간 선거가 아직 있어가지고 중간 선거 좀 끝나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법으로 명확하게 명시를 할 수 있는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좀 현대 기아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시선은 조금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는 뭐 최근에 계속 강세 흐름이 좀 지속되는 셈인데 앞으로 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을까요? 뭐 우리 IRA 법 혜택을 좀 받았었는데 네. 그 이후에 새로운 뭔가 또 상승 요인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IRA 법안은 중장기적인 모멘텀인데 이게 다 미국 쪽이니까 네. 근데 미국에서 한국이 최대 수혜주죠 사실은. 예. 중국이 못 들어가는 법이니까 일본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요새 LG엔솔이 주가 센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IRA 미국 투자 제일 많이 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은 계속 저는 이어질 거로 보는데 다만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조금 이제 악재가 유럽입니다. 예. 유럽 비중이 높아요. 사실 아직도 매출의 대부분은 유럽 쪽에서 나오는데 유럽이 좋아져야 우리나라 전체적인 2차 전지 섹터가 한 번 더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유럽 전기차 시장이 네, 좋아져야 전기차 시장이 예. 좋아져야 됩니다. 일단 유럽이 지금 전기요금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전기차를 좀 많이 구매를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충전 비용이 너무 비싸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연기관차랑 이게 별 차이가 없다 보니까 구매 요인이 떨어지고 또 전기요금 올라가면 가처분 소득이 주니까 사람들이 차 안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의 전기차 판매가 지금 역성장하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쪽 비중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 전제는 유럽의 전기요금이 떨어지면서 전기차가 다시 팔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거는 언젠간 정상화됩니다. 제일 좋은 건 전쟁 끝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유럽이 좀 살아나야 된다. 그게 되면 이 반대로 바뀌어요. 예. 미국으로 혜택 받은 기업은 좀 빠지고 유럽 때문에 급 나간 기업들은 오히려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은 유럽의 전기요금 하락, 예. 또 천연가스 공급 정상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2차 전지 섹터가 한 번 더 모멘텀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아직은 그게 없다 보니까 예. 좀 미국 위주로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10월 증시는 참 변수가 많아 보이는데요. 이런 점 감안해 가지고 좀 10월에 그래도 주목해 볼 만한 업종들이 있다면 어떤 분야일까요? 사실 좀 10월도 이게 물가 지수가 발표돼 봐야 좀 방향이 나올 것 같아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물가를 좀 제외하면은 가장 큰 빅 이벤트가 중국의 당대회가 있잖아요. 네. 16일 날. 그래서 그거 끝나면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좀 기대하는 건 중국이 좀 그래도 좀 방역 완화하지 않을까. 얼마 전에 홍콩도 완화했거든요. 또 예. 베이징에서 그 마라톤 대회도 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그게 된다면 일단 10월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은 중국의 부양에 따른 그 수혜주들 있죠. 대표적인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나 스마트폰 섹터들. 왜냐하면 중국 소비가 늘 수 있으니까 그거랑 또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겠죠. 예. 그래서 특히 중국의 부동산이 지금 너무 안 좋으니까 부동산 아마 그 투자 유인책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철강이라든가 네. 또 이런 철광석이나 석탄을 실어 나르는 배를 운행하는 그 벌크선 해운주 네. 이런 쪽이 이제 중국 경기랑 좀 밀접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쪽이 좀 한번 기대감이 붙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구조적으로 좀 좋아지는 쪽에서는 이쪽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예전에 한번 저희 좀 어려웠지만 공부했던 것 중에 제가 보고서 보여드린 전력 인프라 기억나시죠? 예, 예. 뭐 이 송전, 배전 네. 이쪽도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특히 그때 미국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중동이 요즘에 어쨌든 돈은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예. 중동이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신도시 건설이에요. 예. 신도시랑 신재생 에너지 발전. 네옴시티. 네, 그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거 하려면 인프라가 다 깔려야 됩니다. 예. 근데 그 태양광만 해서는 안 되고 그걸 지탱해 주려면 전력선이 다 깔려야 되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도 실제 중동 매출이 느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송전, 배전, 뭐 전력 인프라 관련주 중에서 중동 매출 비중이 좀 늘어나는 기업들도 이게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중동.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중동 이렇게 어떤 인프라 투자하면은 항상 대형 건설사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좋지만 전력 인프라 쪽도 네.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쪽도 이번 10월에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 인블리의 보고서 듣는 시간인데요. 어떤 주제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봤던 보고서 중에서 좀 약간 생소했던 거긴 한데 한번 의미가 있어서 그 현대차증권의 광민정 연구원님이요. 복합 화력 발전이라는 이제 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LNG 플랜트 발주가 늘어나면 복합 화력 발전이다. 요건데 그 이 LNG라는 건 이제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 예. 이게 석탄 발전을 아직도 전 세계가 많이 쓰거든요. 이게 전 세계 그 에너지 발전량의 40%가 석탄이에요. 네. 근데 이거 줄여야 되잖아요. 너무 탄소 배출이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 어떻게 다 줄입니까? 갑자기. 네. 여기서 태양광으로 바로 못 바꿉니다. 이 갭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과도기에서 하는 게 LNG 발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확 줄이니까 그래서 LNG 이 발전소 그 앞으로 설치가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그런 보고서니까 일단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국내도요. 노후화된 석탄 발전소가 24기 정도 있거든요. 예. 이제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이걸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거나 LNG 복합 화력 발전소로 대체하겠다라고 정부가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LNG 발전소의 장점이 공사 기간이 좀 짧대요. 예. 2년 안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자력은 10년 정도 걸리잖아요. 예. 근데 금방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대안이 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태울 때 네. 유해 물질들이 좀 나오잖아요. 근데 복합 화력은 뭐냐면요. 그 유해 물질을 다시 잡아채 가지고 네. 재활용을 시켜버려요. 다시 돌립니다. 한 번 더 이게 필터링 한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러면 그걸 재활용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복합 화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건데 그 약간 더 친환경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이 발전을 통해서 약간 환경도 좀 잡고 그리고 어쨌든 태양광으로 가는 과도기 역할을 좀 할 수 있다. 또 만드는 건설 기간도 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시장이 좀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아까 제가 중동 얘기를 했는데 중동하고 동남아시아가 이런 LNG 복합 화력 발전을 많이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태양광만 가지고는 못 한대요. 모든 네. 전력을. 그래서 태양광의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태양광 24시간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생산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약간 그 대안으로 LNG 복합 화력 발전을 중간중간 깔아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동과 동남아시아가 앞으로 그쪽 투자를 많이 할 것 같고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동남아시아는 석탄 화력 발전이 너무 많대요. 예. 이거 대체를 해야 되는 수요가 이쪽에서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쪽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고 관련 기업들이 한 3개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S&T 에너지, 강원 에너지, BHI 아마 좀 생소하실 거예요, 기업들은. 근데 이 회사들이 대부분 그 HRSG라는 제품을 좀 만드는데 이게 LNG 복합 화력의 핵심 설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렇게 열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스나 석탄을 태우잖아요. 예. 태울 때 열이 발생을 해서 그 열로 돌리는데 그때 이 고온의 배기가스가 나오거든요. 네. 이걸 잡아채 가지고 한번 더 돌려줍니다. 그 돌려주는 장치가 이 HRSG라는 장치예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핵심적인 장비죠. 그 요거를 S&T 에너지, 강원 에너지, BHI 이런 기업들이 일단 만들고 있으니까 요 3개 기업들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로 가는 과도기에서 LNG 복합 화력이 또 대안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 이쪽도 공부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3일 발표될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월 달 증시를 사실상 결정할 것 같습니다. 물가와 금리, 환율 관련한 정보를 예의주시하면서 국내외 시장 흐름을 잘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인블리의 비밀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임 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